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주로 저희 채널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정치 컨텐츠나 시사 컨텐츠를 위주로 밥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컨텐츠화 시키는 것이 실제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 뭐 여러 채널들에 나가서 제가 떠들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준비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 제목이 분장실은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을 만나서, 그분도 이제 방송국을 다니는 분인데, 지인을 만나서 야, 그 친구가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다가왔는데 분장실 식구들, 그러니까 뭐 분장 메이크업 선생님, 헤어 메이크업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자면 정말 미친 사람이더라. 근데 이런 사례들이, 제가 그래도 방송국을 67개는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8년을 일했는데, 제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무 위키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나무 위키를 보시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요건 누가 써줬네. 요건 누가 써줬고, 요 앞에 4개의 경력은 참 트루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중간 많아요. 이건 왜 나온 거야? 영화나 드라마는 더 많은데. 이거 나무 위키 재밌는 게 제가 안 올리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종교, 뭐 우리 고양이 만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요즘에 기술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좋습니다. 별 기술 아닌데. 자,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국 놈들 시리즈를 이제 연재를 할 건데, 근데 왜 제목이 분장실은 알고 있다냐? 분장실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다 팩트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소문이 무성한 공간이긴 한데, 그 소문을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험담으로 흘러가거나 간혹 누군가의 칭찬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출연자에 대한 험담, 방송 진행자에 대한 험담 쪽으로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근데 그 험담의 주요 대상들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인데, 정말 이 또라이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일반 회사보다 저는 방송국이 좀 더 많은 또라이들이 결집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왜? 방송국은 사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직업,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총체일 수 있다.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는 어떤 DNA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치이고 하다 보면 사람의 본성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분장실이다. 저는 제가 수년간 방송을 해오면서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자리가 사람 만들어준다라는 뭐 표현도 맞긴 하지만, 어떠한 뭐 평범한 평직원이 뭐 부장 국장 달아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더라, 그 직책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주는, 뭐 예를 들면 정리해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필히 조직으로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건, 비난하는 건 저는 조금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다만 그건 별개로 하고, 뭐 자리가 사람 만든다 이런 표현 말고요, 바깥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방송 준비를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국에는 첫 번째가 이제 뭐 원고를 좀 날려주거나 출연자를 의전하거나 하시는 분들, 뭐 우리가 흔히 AD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새끼 PD라고 부르고, 뭐 책임 PD라고 부르고, 그 위에는 이제 담당 편성 책임자들이 있겠죠. 근데 출연자라고 하면 그냥 편성 책임자가 내리꽂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작가를 통해 섭외돼서 오는 분들인데, 작가가 1차적으로 그 출연자가 어떤지를 사전 검열을 하게 되고요. 통화 한 번만 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뭐 부장의 지시든 편성 책임자의 지시든 간에 출연 섭외에 응해서 방송국에 오게 되면 어쨌든 어딜 들르겠습니까? 바로 분장실이라는 데를 들르거든요. 그럼 분장실에는 정말 사람의 민낯이 나오는 거예요. 첫 방문이어서 메이크업 선생님에게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사람이 좀 만만해지니까 이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 오자마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함부로 하는 출연자는 많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화면에서 보고 아 내가 저 사람 정말 팬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싸가지가 바가지인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수두룩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요. 싸가지가 바가지인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게 이제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좀 서툴 수 있잖아요. 고데기가 뭐 얼굴 가까이 닿았다거나 아니면 고데기를 말다가 머리털이 뽑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퍼프라고 하죠. 이 화장품을 피부에 두드리는데 이제 피부에 잘 먹으라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좀 너무 세게 얼굴에 막 쳤다. 그러면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제가 뭐라고 특별한 사례라고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처럼 이제 이런 사례들을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또 작가분들이 감당을 하다 보니까 작가는 출연자가 오면 의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싸가지를 보게 되고 또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처음 보거나 구면이거나 이런 출연자들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민낯은 정말 기함을 토하게 된다. 저는 약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여러 방송사를 그야말로 전전하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작가를 하대하는 사람, AD를 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내가 진행자이거나 출연자여서 네모난 이 화면에 나오는 거를 어떠한 권력으로 착각해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을 약간의 도구로 바라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은 그 사람이 잘 되든 그러니까 유명해지든 이미 유명했든지 간에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방송에선 밝힐 수 없는 이제 몇 명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석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방송에 실제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 인간은 절대로 방송 바닥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언젠가 탈이 나기 마련이다. 라는 경고를 했다가 실제 탈이 난 경우, 탈이 안 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출연자만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시는 저널리즘을 실행하시는 우리 기자분들, 우리 앵커분들, 우리 아나운서분들 있잖아요. 뭐 사실 방송 출연자라고 하면 개그맨이나 탤런트 이런 영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자, 앵커,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별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의 한 메인 앵커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정말 이제 이 화면에는 나이스하게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 많은 데에서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D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하등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이것도 이제 예니까 들어주세요. 앵커 중에 아나운서 중에 인이어 이제 우리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사실은 원래 오디오가 민감하기 때문에 AD가 와서 채워주거나 기술 감독들이 좀 이제 오디오 감독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인이어 꽂는 거는 내가 꽂아도 되거든. 근데 인이어를 꽂거나 마이크를 꽂는 거를 마이크도 급하면 지가 꽂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지들이 못 꽂아가지고 AD가 와서 일일이 다 해줘가지고 팔을 다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신들이죠. 제가 보기엔 다 병신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AD도 돈 받고 일하는 존재인데 이거 지네들이 배우려면 해야지라는 접근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스태프들이 바쁠 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앵커 씩이나 된다고 아나운서 씩이나 된다고 지가 그걸 못 해가지고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복 뒤편에다가 이 집게 꽂고 여기 귀에다 꽂는 거 있죠. 그거 지가 못 해가지고 AD가 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인간으로 안 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거기까진 근데 양반이에요. 뭐 제가 앞에서는 뭐 인간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했지만 본성이
글러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근데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21살, 22살 뭐 파견직 알바하는 뭐 비정규직일 거예요. 저도 비정규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사람 많은 데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거는 저는 뭐랄까 권력에 도취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뭐 물론 박영식이라는 인간을 봤을 때 저 인간이 뭐 얼마나 방송국에서 예의 바르게 살았겠어?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여러 방송사에서 했던 실수가 있다면 뭐 그런 목격담을 남겨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좀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꼰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저보다 나이 어린 작가 친구들이나 AD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제가 못 견뎌요. 그리고 분장실에서 싸우거나 분장실에서 지 잘났다고 막 지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못 봐주겠거든요. 그 지랄 해대면 저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봐요. 뭐 물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좀 핀잔을 줬다. 그 사람한테 이거를 좀 잘해달라고 조언을 해줬다. 그 정도에서는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한 또라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내가 방송국에 출연을 해야 되거나 방송국에 출연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출연 뭐 계획이 있으시든 뭐 아무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권력이 있는 쪽에 양지에만 누워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음지 가려진 곳에 더 낮은 곳에 자라는 뭐 양쪽 다 자라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 있는 분들을 하대하면서 위에만 자란다? 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잘 나갈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끝은 좋지 않다.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꼬라지를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 답답해서 이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제가요 KBS, SBS 그리고 뭐 여타 케이블, YTN, 연합뉴스 TV 기타 등등 여러 이제 뭐 친한 출연자들도 있고 친한 진행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잘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작가, AD 뭐 이런 네가 앵커고 아나운서고 네가 기자고 나발인데 니네 밑에 네가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개같이 하잖아? 내가 다 듣고 있거든. 나는 너를 이제 앞으로 개라고 생각할 거야. 아 진심이야. 그러니까 잘하자. 제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따라오기도 할 것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다만 방송국이라는 데가 하도 희한한 사례와 에피소드들이 넘쳐나는 곳이라 별의별 병신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부인데 그 일부가 되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일부가 지가 그 일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즉 지가 또라이인지 몰라. 그래서 그 또 다른 또라이를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서 나는 적어도 위든 아래든 예의 범절을 갖춰서 다 잘하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인간 코스프레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작 위에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작가, AD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저희 문 열어주시는 가드 아저씨, 주차관리 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함부로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얘기는 안 할게.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들리는 얘기가 있다면 재밌는 사례로 엮어서 이런 썰이 있다라고 썰방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좀 줄여보려고 해요. 야 벌써 15분을 떠들었어 나 혼자.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국 놈들 시리즈 사랑해주시고요. 간간히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라이브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